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 협상 소식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저녁 8시 뉴스, 밤 10시 뉴스,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세계 단판으로도 불리던 북미 회담이 무산되는 듯 보였지만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는 되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미 새 정상의 3박 4일간의 반전과 파격을 거듭한 행보가 있었고 그 여파로 한반도 정세도 요동쳤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다룬 남북 정상회담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발표 전과 후로 크게 나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5월 26일 뉴스 20에서는 뉴스 속보 형식으로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회담 개최를 다뤘습니다. 남북 정상 판문점서 깜짝 정상회담, 회담 마치고 포옹이라는 주제를 갖고 청와대 북미 회담 성공적 개최 위해 의견 교환이란 자막과 함께 오늘 남북 정상 회담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속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뉴스에서는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앵커와 기자가 질문을 주고받으며 좀 더 심도 있게 회담 내용, 뉴스 속보로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며 청와대 취재기자의 생방송 연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기자는 문 대통령이 전용 차량을 이용 회담장인 통일각에 도착했으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직접 맞이했고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고 회담을 마친 뒤 통일각 앞에서 포옹하기도 했다며 관련 내용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기자는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오후 10시 뉴스는 외교 격변기, 남북 긴급 회동, 외신 신속 보도라는 주제로 주요 외신들도 일제일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음을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 AP, 로이터 통신도 일제히 이를 속보로 전했고 미국 CNN과 영국 BBC 등도 생방송 도중 긴급 뉴스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백악관 2차 남북회담 촉각, 외신 북미 회담 개최 신호라는 주제로 워싱턴 특파원과 연결해 백악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 일간지들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다음 날 다시 개최를 시사하는 등 최근 이어진 외교 격변기에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취소된 북미 정상회담을 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북한 핵무기의 운명을 둘러싼 외교의 소용돌이에서 나온 새로운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며칠간의 롤러코스터 데이에 이어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차 비밀 남북 정상회담은 일련의 외교 전략의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북미 정상회담이 애초 합의한 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지만 북한의 대화 의지에 화답하고 남북 간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이 조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5월 26일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 2차 회담 관련 속보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포옹했다는 소식과 북미 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견을 교환했고
외신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으며 외교 격변기에 남북 긴급 회동은 북미 회담 개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신속하면서도 주요한 흐름과 맥락을 짚어가며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5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뉴스 특보로 이어집니다. 5월 27일 연합뉴스TV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 특보에서는 극비리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했습니다. 기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진 뉴스 특보에서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을 생방송으로 보도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로 요약된 자막과 함께 생방송의 현장감을 잘 담아주어 시청자로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공유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25일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회담을 전해왔고 흔쾌히 수락하여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4.27 정상회담 이후에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또다시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과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고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왔고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이번 회담이 실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와 남아있는 변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고 답변하고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외신 기자의 남북미 3자 간의 한라인 통화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성사가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또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전후 연합뉴스TV는 실시간으로 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 특보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직접 발표를 앞두고 주요 논의가 어떻게 관측되고 있는지,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중재 카드에 주목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담화문과 질의응답을 실시간 방송하며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의 주요 흐름과 맥락을 잘 짚어가며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생방송 연결 후 발빠르게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기자가 정리하고 분석하는 보도가 특보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긴밀히 협력이라는 헤드라인 자막이 반복 보도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담아내고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바라는 기업인들과의 전화 인터뷰가 다양하게 보도됐습니다. 관련 보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뉴스 특보에서는 문 대통령 남북정상,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긴밀히 협력이라는 주제로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청와대에 나가 있는 기자가 정리하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 관계 종식과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며 관련 내용 이어갔습니다. 기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이를 위한 향후 남북 대화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시민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완전한 평화 정착을 한 목소리로 소망하고 있다며 6월 1일 진행될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노력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뉴스 특보에서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난기류에 휩싸인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발표 후 북한 내 동향을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이후 9시간 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은 그간 강수에는 강수로 대응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켰던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뉴스 특보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멈춰버린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바라는 입주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의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남북 두 정상의 깜짝 정상회담 소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매일같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던 기업인들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재개 TF 단장이 전화 연결로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고 있다고 인터뷰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개성공단의 재개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지난 3박 4일간은 한편의 숨막히는 정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과 금요일 밤의 번복에 이어 토요일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재확인 발언까지 하루하루가 반전과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발빠르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한 한 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열렸던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 일정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연합뉴스TV가 사실관계 위주로 담백하게 전달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보도를 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고 특색 있는 트렌드와 주목받는 현장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사라지기엔 아쉬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세운상가의 전경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곳 수리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운상가가 과거 기술자들이 모여있던 곳인 줄은 알았지만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과거 영상을 통해 세운상가의 화려했던 시절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운상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인터뷰 영상을 통해 세운상가의 옛 명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운상가가 상대적으로 생소한 제 또래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곳 수리수리 협동조합은 총 6명의 수리기사가 모여 사연 있는 제품, 오래된 제품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연 있는 제품, 오래된 제품들을 조합을 소개하며 왼쪽 하단에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자막으로 써두었는데요. 빨리 없어지지 않고 내레이션이 나오는 동안 지속되어 좋았습니다. 빈티지 진공관 오디오 장인인 이승근 씨가 빈티지 음향기기를 하나씩 소개해 주었는데요. 미국 마그나 박스라고 50년 이상 된 기계라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수리하는 모습을 통해 이승근 씨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고장난 기계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오래된 기계에 담긴 추억까지도 돌려준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고쳐서 그걸 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더라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고. 또 다른 수리공 김광웅 씨가 휴대용 카세트를 고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수리공으로서의 뿌듯함과 자부심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작동이 되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 이바지 음식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잔치 음식에 맞게 배경음악도 잔치 느낌이 나는 곡이 흘러나와 더 실감나게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바지 음식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시청자들을 위해 다음 장면에서는 그 의미를 옛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었는데요. 시각적 자료와 함께 들으니 이해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음식을 뜻하는 이바지는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이바지 음식은 특히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음식이기에 최고의 재료를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보양식부터 간식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정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성 들인 요리에서 그치지 않고 포장까지 예쁘게 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의미가 담긴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은 먹고 없어지지만 보자기나 도자기는 두고두고 남아 이바지 음식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남아서 우리 애기가 해왔다고 다도. 인터뷰 영상에서 이바지 음식 명맥을 잇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는데요. 웃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시대에 맞게 이어나간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대로 본을 받아서 올리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연의 모습이 나와 색달랐는데요. 이색 입찰 공고에 이어 솥동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솥동굴이가 그 주인공이죠. 자연보다 기계가 더 익숙할 현대인들에겐 곤충이 생소한데요. 솥동굴이가 얼마나 좋은 곤충인지 설명한 것을 들으며 잊고 있던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 씨앗도 퍼뜨리고 굉장히 그 땅의 질도. 그렇다면 솥동굴이가 없어진 이유는 좋은 소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음에는 자연 방목하는 소를 키우는 장면이 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소의 똥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클로즈업 할 때는 약간 블러 처리를 하여 자칫 불쾌할 수도 있는 장면을 적절히 대처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이강훈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 연구소가 멸종위기 곤충들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자연이 회복되어 결국 사람도 편해지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모니터한 내용을 쭉 봤는데요. 이번 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수리수리 협동조합에서 오래된 오디오를 고친 후 기계에 담긴 사연을 말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지켜주는 수리공들이 참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따질 때 기본급, 직무나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만 계산을 해왔다면 내년부터는 달마다 주는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더라도 새로 포함되는 월식비라든지 상여금을 많이 받아서 전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언론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계, 또 경영계, 노동계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정계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의 인터뷰를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인터뷰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부당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의 분위기 그리고 노동계의 각 분야에 대한 분위기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대 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불거진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요.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경영계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경영계는 그리 만족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꼽아왔습니다. 그 필요성은 동의를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들의
고형 불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대기업 등에 경영대는 일단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대기업은 2사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텐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반대가 있을 때는 개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이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다,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경영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급격한 임금 인상의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원래 수당과 복지 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산입조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한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이 관계된 만큼 다양하고 고른 의견을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노사 양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을 해서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정 용도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민주당의 분위기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 상업장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도 영향이 거의 없다며 반면 산입법인을 확대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산입범위 확대의 반대급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한림대 최영기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이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자릿수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 연속 15% 정도씩 올라야 합니다. 매일경제에서는 고려대 박지순 교수의 말을 빌어서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들며 2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향후 인상 요구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안처럼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사건을 보도할 때 우리 언론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이런 사안은 사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야는 끊임없이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경영계와 노동계도 대립을 하며 또 공교육, 사교육도 대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언론에서는 치우침 없는 고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이 가져야 할 중요한 보도 준칙에는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등이 존재를 합니다.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고른 무게감으로 보도를 해야 되겠고요. 입장 차이가 있다면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는 공정성의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깨끗하고 공정한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